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이 범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생 2명이 시험 전에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 자료를 빼냈다고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시험 답안지가 빼돌려진 고등학교는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로 문제가 불거졌던 곳이지만 학교 측의 보완은 여전히 부실했고 당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자녀 부지에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당시에 작성된 부지 제공 협약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정황이 포착돼 목포시가 긴급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학생들이 몰래 선생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두 학생의 계획적인 범죄 행각에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말고사 답안 유출 의혹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밤 늦은 시각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노트북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해뒀다가 며칠 뒤 교무실에 다시 침입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들을 USB에 담아서 빼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지와 답안이 유출된 과목은 현재까지 4개로 파악됩니다. 추가적인 침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과목도 있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 중 컴퓨터를 잘하는 한 명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활용해 해당 악성 코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교무실 침입을 위해 위험천만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층으로 올라간 두 학생은 외벽 난간을 이용해 교무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심에 학교 보안시설 역시 허무하게 뚫렸습니다. 사건 당시 교무실에 보안 시스템이 없었고 주변 복도에 CCTV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답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학교 측은 이상한 낌새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교실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교무실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면서 그 세콤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이 소식을 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힘들게 내신 시험을 치러놓고도 결과를 믿기 어렵게 됐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또 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측에 시험 답안 유출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라고 요청했고 해당 학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 여부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 학교는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로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당국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시험 문제와 교무실 관리 등 학교 측의 보완은 여전히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은 심야 시간 교무실 창문을 통해 최소 2차례나 침입해 교사 개인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교무실 창문 잠금 장치가 열려 있었고 시험 문제가 담긴 교사들의 개인 컴퓨터가 교무실 책상에 그대로 놓여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험 10일 전부터 교무실에 학생과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학교 측의 조치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다 이중잠금으로 되어 있고 보안이 철저하고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 학교는 2018년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험 관리 등 학교 보안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던 겁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학생들의 IT 실력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내부 전산망이나 교사들 개인 컴퓨터에서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학교 측이나 교사들의 수험 관리는 너무도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겠고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는 재시험도 볼 필요가 있겠죠.
4년 전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이번 사태를 불러온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당시 광주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견책과 불문 경고 등 형식적인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터진 시험 답안 유출 사태. 광주 교육에 대한 불신은 물론 수시 등 대입 전형을 앞둔 지역 수험생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온도 조절에 더 신경 쓰셔야겠고요. 고수온 발령 지역에서는 양식생물 질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여전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만큼 자외선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자녀 부지에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 부지를 제공하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영 측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가진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국에너지공대에 무상 기증하기로 지난 2019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영주택이 남은 골프장 부지에 5,2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용도 변경을 신청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협약 내용 공개를 요청했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사업자인 부영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불가 입장을 지켜왔는데 공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 간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마저 공개를 결정했고 법무부가 전남도와 나주시에 상고하지 않도록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어제 부영주택에 전달했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실익이 없다고 법무부도 판단한 거죠. 관련 법령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 협약 내용이 공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의 재심 청구가 보장돼 있어 부영이 반발하면 협약을 공개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제3자였던 부영주택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한 이의 제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부영주택은 오는 28일까지 전라남도에 우선적으로 협약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할지는 3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결국 협약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부영 측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협약서 내용 안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광주행실련 법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법적 대응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당장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사회 반발로 나주시가 자녀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부영주택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앞으로 공개될 협약서의 내용에 특혜 소지가 있을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에너지공대 부지 확보를 위해 성급한 협약을 작성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나란히 포함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 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리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정과제 안에는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광주 AI 특화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슈퍼컴 도입 등이 공식 언급됐습니다.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의 가늠자로 광주시는 국정과제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조선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학교와 술집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여성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조선대학교 남성 교수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선대는 이 교수의 성추행 사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했습니다. 재택 간병인이 중증 환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택 간병인으로 일하는 한 남성이 피해 환자의 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무단으로 계좌 이체해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클럽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남성의 일행 5명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자택과 클럽에서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대 남성 4명과 30대 남성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숨진 남성이 클럽을 자주 다녔고 지인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마약을 나눠 투약한 CCTV 화면을 토대로 클럽 관계자들이 마약 유통에 연루되진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자치단체 단속은 피했지만 학부모까지 속이진 못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부터 18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김모 씨. 지난달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긴 6달 동안 단 한 차례도 빼지 않고 오후 4시에 하원시켰는데 어린이집이 연장 보육료 36만 원가량을 보조금으로 받아간 겁니다. 그냥 가방만 주셨을까? 드만 가방만 주시고 하니까 그런 카드 있는 자체도 몰랐고 나중에 이제 동생한테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방도 있고 하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액수를 결정하는 건 원화 명의로 발급되는 출석 결석 카드. 어린이의 가방 등에 부착한 뒤 등하원 시점을 기록하고 출석 일수를 근거로 정부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6달 동안 이 같은 출결 카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출결 카드를 일괄로 한데 모아 이미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원장이 보관한 출결 카드는 허위 연장 보육료를 청구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보조금을 받기마다 대부분으로 연장 보육료로 제가 지급을 받았었어요. 그건 잘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관리소홀한 탓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도 목포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을 해야 되고. 지난 2019년 이후 보육료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은 전남에서만 10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를 포함한 전국 시민단체가 정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은 자치분권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과 전국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내고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경찰 권한 축소와 분산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경찰 행정 기능을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모으는 전국경찰회의에 광주 전남 경찰은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는 전국 경찰회의에 직군 구분 없이 광주 경찰 200여 명, 전남 경찰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회의는 경감, 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참가 대상이 전국 14만 전체 경찰로 확대됐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농촌 들녘에 내년도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 폭의 멋진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추수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채색될 일명 논아트인데요. 올해로 5년째 이어져 오면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별량면 복림리 들녘.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거대한 그림으로 들판에 옮겨졌습니다. 바로 옆 논에는 2023 국제 정원박람회의 주제어인 정원에 삽니다가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소재를 들녘에 새겨 올해로 5년째인 일명 논아트는 페루의 나스카 라인을 연상케 하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내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색깔의 유색별을 미리 정해놓은 밑그림에 맞춰 심으면 추수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주제를 내서 올해는 캐릭터가 뭐 좋겠는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제정원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별량의 논아트는 황금들녘에 수놓은 멋진 그림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SNS나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침체된 농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농업 경관 이미지 조성 사업으로 이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이 활성화시키다 보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도 좀 돌아오고 그런 이제 희망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다양한 소재를 논아트로 표현하고 그 주변의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매 부스도 함께 설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별량면의 논아트가 침체된 농촌 지역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축제 개최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당초 오는 29일 섬 민어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흥군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단해온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오는 30일부터 9일 동안 대규모 행사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이 전라남도가 지정한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남도 투어 적금을 출시합니다. 남도 투어 적금은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 45곳을 찾은 고객에게 최고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자는 최고 연 4.4%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인증을 통해 관광지 6곳까지 방문했을 때 최대 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총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양영일 전 엘살바도르 대사가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양 전 대사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엘살바도르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생각을 정리해 책을 낸 데 이어 당시에 촬영한 현지의 인물과 풍광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양 전 대사는 중미의 중심 국가이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엘살바도르를 소개하는 한편 출판과 사진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액 엘살바도르의 뇌성마비 아이들의 치료비로 기탁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과 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늘고 있지만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호건 전라남도 의원은 2018년에 45%에 달했던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재 6%까지 떨어졌다며
수산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가의 보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방비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한낮에는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계속된 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온도 조절에 더 신경 쓰셔야겠고요. 고수온 발령 지역에서는 양식생물 질병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만큼 자외선은 더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로 예상되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한낮 기온도 31도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32도, 고흥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